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지역을 달궜던 가장 핫한 뉴스를 정리하는 인천 뉴스콕 시간입니다. 남인천 방송과 CJ 헬로 북인천 방송이 함께 지역의 핫 이슈를 알려드립니다. 인천 뉴스콕 지금 시작합니다. 슬레이트 지붕은 1급 발암물질인 성면이 들어있다는 사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철거를 돕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정작 희망하는 주민들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이정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계양구의 한 가정집. 김할머니는 위태로운 슬레이트 지붕 아래서 수년째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생활하기는 불편하지만 그렇다고 뾰족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이거만 이제 세고 그냥 넘어갈 때 바닥이 있는 거에 넘어가면 올라가 뜯어낸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돈 주고 뜯어내니까 돈을 너무 많이 달라니까 못하거든요. 지난 2013년 기준 슬레이트 주택은 계양 지역에만 450여 곳, 인천 전역을 따져보면 13,000여 곳에 이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오래된 슬레이트 지붕들이 관리가 되지 못하면서 지역 곳곳에 사실상 이렇게 방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철거를 하고 싶어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속사정은 따로 있습니다. 발암물질이 된다는 것을 다 주민들이 알고 있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구청에서 이렇게 수거를 해가면은 다 그 지붕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추가적인 비용 문제가 있으니까 해로운 걸 알아도 건드리지 못하는 실정이죠. 계양구에서는 철거 비용 300만 원과 함께 일부 가구에 한해 지붕 개량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설치 비용이 지원금보다 더 드는 경우가 많아 주민들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 계양구는 관련 조례를 통해 지원 비용을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슬레이트 주택에 대한 철거, 처리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한해서 지분 개량 비용을 302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조례가 공포되면 상향 조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할 수 있는 슬레이트 건물들. 도심 곳곳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성면 지붕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네, 관련 내용 보고 왔는데 이정아 기자, 이 슬레이트 지붕이 1급 발암물질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안타까운 건 요즘에도 좀 주위에서 많이 보이죠. 네, 취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려가 되면서도 조금 의아했던 거는 저희가 취재를 하면서 뭐 ENG 카메라를 들고 다니다 보면 뭐 이거 뭐 하는 거냐, 뭐 찍는 거냐 이런 말들 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또 어떤 중년의 남성분께서 이거 예전에는 나쁜 건 줄도 모르고 그 슬레이트 지붕을 챙겨가지고 거기다 고기를 구워 먹었다. 근데 이제 와서 이게 나쁘다고 하면 내 건강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런 걸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지역에 굉장히 많아요, 이런 곳들이. 그래서 부감이 내려다 보이는 좀 높은 건물 위에 가니까 특히 계양구 이제 효성동 도시개발지구 인근에는 이 도심과 좀 이질적일 정도로 정말 많이 좀 보이는 상황이더라고요. 이게 지붕도 지붕인데 철거를 할 때 더 주의를 좀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성면은 이 WHO 지정 1군 이제 발암물질인데 장기간 이 성면에 노출될 경우에는 폐암 등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 성면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고요. 전문 업체를 통해서만 처리를 해야 합니다. 리포트에서도 나왔지만 어쨌든 인천 전체로 보면은 이런 슬레이트 지붕이 얼마나 되나요? 네, 슬레이트 주택은 지난 2013년에 조사를 했을 당시 계양 지역에만 450여 곳 정도 됐고요. 인천에는 13,000여 곳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계양구의 경우에는 슬레이트 건축물 전수 조사를 할 당시에 이 공장이나 축사가 각각 50여 개 동, 그리고 주택이 260개 동, 또 나머지 뭐 기타 시설 이렇게 해서 있었는데 현재는 일부 지금 50% 정도 수준, 철거를 통해서 50% 수준 정도로 감소를 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지만 이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오래된 슬레이트 지붕들이 관리가 되지 못하면서 사실상 방치가 많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었는데요. 하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이 주민들이 대부분 형편이 다 좋지 못한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철거를 하고 싶어도 이 비용 때문에 선뜻 이제 고민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제 비용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앞으로 이제 계양구가 슬레이트 지분과 관련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도 리포트에서 언급을 네. 주셨잖아요. 그럼 이 지원 금액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겠네요. 네, 계양구에서는 현재 이제 철거 비용을 330여만 원 정도를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일부 가구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이제 뭐 차상위 계층에 한해서는 또 이 지붕을 철거를 하면은 새 지붕을 개량할 수 있는 비용을 또 300만 원 정도 한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새 지붕을 설치하는 비용이 이 300만 원보다 훌쩍 비용이 넘는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주민들의 자부담이 좀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 인천 지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이 성면 안전 관리를 위한 조례를 두고 있는 곳은 이 중구와 미추홀구, 또 서구, 연수구 등입니다. 계양구도 이번에 구민의 건강과 또 안전에 직결된 이 구 성면 안전 관리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련 조례를 통해 이 지붕을 설치한 새 지붕을 설치하는 비용들을 조금 더 이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인데 이번 조례에는 이 성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사용 실태와 또 노후화 정도, 또 비산 가능성까지도 직접 조사를 할 수 있는 내용도 함께 담을 계획입니다. 이것과 함께 성면 안전관리 감시단을 구성해서요 성면 비산 우려 지역에서 이 감시 지도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조항들을 함께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조례는 심의를 거쳐서 8월 9 의회에 상정이 될 계획입니다. 네, 슬레이트 지붕 주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할 수 있는데요. 도심 곳곳에 여전히 많이 놓여 있는 만큼 성면 지붕에 대한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네, 다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해양수산부가 폐기물 해상 매립장 연구 용역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보고서에는 송도 신항이 폐기물 해상 처분장으로 적합하다는 연구 결과가 적혀 있는데요. 송도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시와 정부는 전혀 논의된 바가 없다며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원태규 기자와 신한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제가 시작된 건 해양수산부의 폐기물 해상 최종 처리 기술개발 연구보고서입니다. 인천시남과 부산권역, 충청권역 등 6개 권역의 후보지를 평가한 결과 인천신항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해상 매립지로 가장 적합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를 두고 송도 주민들은 주민의 동의 없이 인천신항을 수도권 매립지 대체해상 처분장으로 조성하려는 것이냐며 비판을 제기해왔습니다. 하필이면 또 일본을 갔다 왔고 갔다 온 다음에 그게 괜찮은 방안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또 청와대까지 건의를 했어요. 그 결과를 인천시에 알렸다고 하고 있고 그런 정황을 보면은 해수부의 연구 공역 자료를 정황을 알고 있으면서 추진한 게 아니냐 이런. 더불어민주당 인천지역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송도 신항 내 쓰레기 매립지 조성은 사실이 아니라며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인천 신항이 쓰레기 매립지로 결정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향후에도 어떠한 형태의 쓰레기 매립장도 송도 인천 신항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또 인천시는 정부와 어떠한 협의 및 논의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7일 해양수산부도 인천신항을 처분장 대상지로 지정한 적이 없으며 이에 대한 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연구 결과일 뿐이라는 정부와 인천시의 해명에도 주민들의 반발과 의구심은 커지고 있습니다. NIB 뉴스 신한결입니다. 네, 지금 보니까 송도 국제도시의 쓰레기 매립장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요. 원태규 기자, 이게 갑자기 이슈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해양수산부가 발주한 폐기물 해상 최종 처리 기술 개발 최종 보고서가 이번 논란의 발단입니다. 네. 이 보고서는 사실 지난해 12월에 이미 완료가 된 보고서인데 최근 송도 주민들이 이 사실을 조금 뒤늦게 알면서 지금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지역 언론에서도 최근 들어서 요 일주일 사이에 집중적으로 송도 해상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서는 것 아니냐라는 이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 보고서는 어쨌든 1,400페이지짜리 엄청 방대한 양의 보고서인데 해상 최종 처리장을 설치를 한다면은 여기 한국에 어디가 가장 최적이냐라는 걸 검토하는 자료였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권역을 나눠서 분석을 했는데 인천신항을 시범 사업 대상지로 선정해서 개념 설계를 수행하겠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으면서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또 이 보고서가 목적을 보면은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적 판단의 기초 자료를 마련을 목표로 한다고 돼 있기 때문이고요.
보고서는 살펴봤는데 다 보지는 못했지만 살펴봤는데 어쨌든 정말 구체적입니다. 시설 설계와 뭐 사업비를 산출한다든가 시범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라는 계획까지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정말로 구체적이라는 말이죠. 이러한 소식이 최근에 퍼지면서 송도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송도에 해상 쓰레기 매립장이 생기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걱정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주민들은 어쨌든 인천 앞바다를 해상 쓰레기장으로 만들 것이냐라며 강하게 지금 시정부와 인천시와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또 공교롭게도 또 박남춘 인천시장이 지난 5월 20일경에 일본 해상 매립장을 방문을 했잖아요. 출장으로 선진화된 쓰레기 처리 기술을 한번 살펴보겠다라는 명목으로 간 건데 이것 때문에 또 송도 앞바다에 쓰레기 매립장 설치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또 커지고 있는 거죠. 송도 지역 대표 인터넷 커뮤니티가 있는데 하루만 해도 수건에 이 주민들의 의혹, 불안함 이런 것들을 표출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인천시와 해수부는 이 인천 신항 쓰레기 매립장 논란에 대해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예. 네, 정말 적극적으로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강력하게 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보니까 인천시에서도 이건 해상 쓰레기 매립지를 짓겠다는 게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고 나섰습니다. 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연수굴 지역위원장 그러니까 지역 정치권에서 나서서 이거는 결정된 게 없다라고 기자회견을 열었잖아요. 당시 기자회견에서 허정식 인천시 균형발전 정무부시장이 참석을 했는데 여기서도 이건 박근혜 정부 때 한 거다. 우리 정부나 우리 문재인 정부나 인천시 지금 현재 민선 7기 인천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업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허종식 부시장이 다시 한번 기자회견을 열고 명확하게 인천시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용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인천시는 인천 신항의 폐기물 해상 매립지를 조성할 계획이 전혀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예, 허종식 부시장은 이번 연구 보고서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에 정책이 결정됐고 2016년부터 3년간 진행된 거다. 인천시와 아무런 협의나 논의가 없었고 독자적으로 진행된 거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에 인천시가 이번 용역과 관련해서 문의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 내용을 공문을 통해서 왔는데 그걸 공개했습니다. 인천신항을 포함해 해상 처분장 조성을 검토한 바 없고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한 적도 없다. 그리고 폐기물 해상 처분장 조성 그리고 시범사업 등과 관련한 어떤 계획도 없다라고 해수부에서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인천시랑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제 해명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하지만 여전히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를 이슈업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해수부가 이 해양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한 용역을 진행한 건 용역 보고서를 완성한 건 사실이고 또 인천은 아시다시피 수도권 매립지 문제를 안고 있는 지자체잖아요. 2025년이면 서구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가 어쨌든 사용 종료가 되고 대체 매립지가 아직도 결정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문제와 엮여서 지역에서는 좀처럼 이렇게 해명을 해도 의혹이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27일 포문을 연 건 민경욱 의원인데요. 보도자료를 통해서 정부가 인천 앞바다의 폐기물 처분장 조성을 검토한다고 말하면서 인천 시민을 우롱하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민경욱 의원은 이번 용역이 정부나 인천시의 설명처럼 단순한 연구 결과가 아니라 송도의 수도권 매립지를 짓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포함된 것 아니냐라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여기다가 정의당 이정미 의원도 보고서가 너무나 꼼꼼하다 보니까 이건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보고서가 너무나 자세하기 때문에 이정미 의원은 해상 최종 처리 시설 설치를 위한 법제 검토를 비롯해서 경제성 분석, 수익성 검토까지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다가 또 주민들과 소통 과정 점수가 있는데 이게 또 후순위로 조금 밀리다 보니까 어쨌든 이거는 주민들의 불신을 자초한 거다. 정부와 인천시가 자초한 거다라고 이제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의원들은 어쨌든 모두 정말 아니라면은 진정성을 보이라고 촉구를 하고 나섰는데요. 이번이 논란이 된 연구 용역을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번 해수부의 입장이 거짓이라면은 책임을 묻겠다. 반드시 저지하겠다라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인천시와 정부의 해명에도 지금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조금 더 사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부평구 체육회 한 간부가 부평구 의원에게 욕설을 해 파문을 일고 있습니다. 구의회 내부에서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움직임도 잡히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재필 기자, 지금 가장 핵심이 되는 사안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체육회 간부가 구의원에게 욕을 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6월 21일 부평구 체육회 한 간부가 공현택 부평구 의원을 찾았는데요.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부평구 체육회 관리 문제에 대해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네. 논쟁 중에 체육회 간부가 공현택 의원에게 욕을 하고 그리고 그 테이블에 있던 접시를 들어서 때릴 듯한 제스처를 취했다는 건데요. 네. 공현택 의원의 인터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안 좋은 소리를 들었죠. 욕을 하셨다고요? 그래서 여기는 물론 여기 뭐 저런 거 있잖아요, 저거. 네. 그걸 이렇게 하더라고. 부평 체육회 간부가 어쨌든 저희 구의원에게 욕을 했다는 건데 왜 욕을 한 건가요? 네, 공현택 의원은 체육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이에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서 지역 체육회가 민간 체육회장 전환을 앞두고 있거든요. 이에 부평구에서는 매년 체육회 사무실 운영비와 직원들 급여 그리고 이제 체육회 산하 단체들의 활동 지원금과 대회 지원금 등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액수가 연간 한 3억 원 정도가 돼요. 그런데 민간 영역으로 넘어가면 지원금은 어떻게 사용되는지, 조직은 투명하게 운영이 되는지 이렇게 우려할 수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현택 의원이 최근 있었던 구의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부평구 체육회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 등 어떤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 질의 후에 부평구 체육회 간부가 공현택 의원을 찾아와서 욕설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구체육회 간부가 의원에게 욕설을 했다는 게 선뜻 좀 납득이 가지 않는데 일반적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 둘이 원래 아는 사이가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 체육회 간부는 지역에서 꾸준히 활동을 해왔던 인물입니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한 정치인의 선대위원을 맡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공현택 의원을 비롯해서 더불어민주당 많은 의원들과 친분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친분이 있다고 해도 구의회의 정상적인 활동을 그리고 해당 의원에게 욕설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공현택 의원은 지역의 인사가 구의회 활동에 압력을 가한 문제 있는 행동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생각하는 구의회라는 거는 우리 부평구 안에 있는 단체가 투명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행될수록 우리가 감사하고 검토하고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는 게 우리 의원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참 벽을 부딪혔죠. 그래서 그런 욕을 하는 건 처음에는 뭐 개인한테 욕하는 건 괜찮겠지 했는데 야, 의원이 정상적으로 건의한 걸 이 정도면 과연 이게 과연 투명한 걸까, 공정한 걸까 이런 생각. 네, 그렇군요. 이 체육부 간부의 입장도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까? 네, 해당 간부도 욕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욕을 한 이후 현장에서 공현택 의원에게 미안하다고 여러 차례 사과했다고도 덧붙였는데요. 하지만 부평구 의회가 구체육회 내정에 간섭하려고 하는 부분은 문제다. 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부평구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의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구의회가 요구를 한다면 자료를 공개하겠다. 그런데 구의회가 체육회 이사회 구성 등 내부 상황에 간섭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특히 해당 간부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많다고도 말을 했어요. 그런데 현재 입원 중이기 때문에 답변을 하기는 좀 쉽지는 않고 퇴원 후에 취재진과 만나서 자세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해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재필 기자였습니다. 네, 한 주간의 핫 이슈로 마련한 인천 뉴스콕.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요 현안은 물론 숨겨진 소식을 더욱 심도 있게 콕콕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